쉬니 엄마도 제왕절개 하고 나서 네. 아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죠. 일어나. 걸어. 안녕하세요. 산성재TV의 미니아빠 쉬니아빠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자연분만의 후유증과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힘든 것들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영상 끝날 때 이 자연분만 무섭다. 제왕절개는 어떠냐. 이 얘기를 좀 다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에 올렸던 영상들 중에서도 선택 제왕 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당사자, 임신부들의 결정이 중요하긴 하지만 산모분들께서 결정을 하기 전에 제왕절개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희가 이 영상을 좀 찍게 됐어요. 특히 이제 선택 제왕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정말 제왕절개 하는 게 더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좀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왕절개 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가 이제 수술이잖아요. 결국에는 어쨌든 절개를 하고 나중에 봉합도 하고 하는 문제고, 특히 이제 자궁은 이제 복막 안에 있기 때문에 개복을 해야 되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수술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들은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건 이제 감염이죠. 이 감염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이 세균의 존재를 몰랐을 때는 수술하다가 정말 많은 환자들이 사망을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감염입니다. 네, 제왕절개를 할 때 피부부터 절개를 시작해가지고 근육, 복막, 자궁까지 절개를 하면서 들어갑니다. 감염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수술 전에 최소한의 항생제로 감염을 예방하고 소독도 열심히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감염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피부 절개한 부위에 감염이 생기면은 그 절개 부위가 다시 열리기도 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쪽에 뭐 다시 나중에 꼬매고 마취하고 꼬매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고, 사실은 피부는 겉에 보여서 그렇지 정말 중요한 건 안쪽, 자궁 쪽에 염증이 생기면은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심한 경우는 고름이 차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왕절개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자궁에 염증이 생기면은 열도 심하고 폐혈증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이제 출혈. 수술하면 피가 많이 날 수 있죠. 출혈량은 이제 다른 과 선생님들이 와서 보면 놀랄 정도. 산모가 아니라 일반인이 그 정도 출혈을 일으키면은 이제 쇼크가 올 정도. 다행히 산모분들은 출혈에 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덜 생기지만, 제왕절개를 하면은 지식분만보다 출혈량이 2배 정도가 많습니다. 보통 이제 지식분만은 출혈이 많이 생기면 300에서 500cc 정도 생기는데,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 1리터까지 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피부 절개할 때도 피가 나고 복막 절개할 때도 피가 나고, 그리고 자궁을 일단 절개를 해야 돼요. 피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특히 두 번째나 세 번째 반복 제왕절개 하신 분들, 이분들한테는 출혈이 더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혈이 많이 생기면은 수혈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수술 중에 지혈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자궁 절제를 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지식분만을 했는데 출혈량이 많다 그러면 한 가지 옵션이 더 있어요. 자궁 동맥 색전술을 할 수가 있어요. 수술하는 도중에는 그 색전술을 하기 어려워요. 빨리 배를 닫고 시술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랫동안 지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차라리 자궁 절제를 하는 게 훨씬 더 시간이 적게 걸리기 때문에 제왕절개 하다가 자궁 절제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우리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임신 중에 철분제를 잘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철분제를 잘 먹어야 되는데, 아무리 잘 먹어도 어떤 분은 빈혈이 잘 교정이 되는데 어떤 분은 잘 먹었는데도 빈혈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혈액 검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분만 전에 빈혈 수치가 너무 안 좋다 그러면은 철분 주사라도 좀 맞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일단 수술할 때 출혈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분만 후까지 빈혈이 계속 쭉 이어질 수가 있어요. 100일 때까지는 산모도 철분제를 잘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요거는 꼭 제왕절개가 아니더라도 지식분만을 하셨어도 분만 후 3개월까지는 철분제를 잘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감염과 출혈, 요거는 거의 모든 수술에 다 공통되는 합병증인데, 제왕절개에서 조금 특별한 합병증이 하나 있어요. 혈전증입니다. 원래 임신부분들이 혈전이 잘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운동을 좀 하시는 게 좋다. 웬만하면 그런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네, 그 안정 취하는 게 위험한 이유 이런 거에도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임신부는 혈전증의 고위험군입니다. 여러 가지 호르몬 때문에 혈전이 잘 생기는데, 임신 중뿐만 아니고 아기를 낳고 나서도 혈전이 잘 생겨요.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 적어도 하루 정도는 좀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이때 혈전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방을 하기 위해 압박 스타킹 같은 것들을 착용을 하라고 이제 병원에서 교육을 잘 해주실 거고, 그리고 일어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일어나시는 게 좋아요. 쉬니 엄마도 제왕절개 하고 나서 아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죠. 일어나.
걸어. 이때 보호자가 옆에서 꼭 잡아주셔야 돼요. 네. 남편분들은 이때 맞더라도 산책을 시키셔야 돼요. 어. 그래야 이제 합병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최대한 빨리 일어나서 많이 걸어야 된다. 하루 이틀만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금방 적응이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이게 터질까 봐 무서워가지고 맞아요. 못 건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안 터져요. 허술하게 꾸미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조리원 가서도 계속 걸으셔야 됩니다. 아, 이게 조리원이 저는 조금 너무 쉬러 간다는 이미지가 강해서 수유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마사지만 받고 이렇게 끝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조리원 프로그램에서 이런 활동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간혹 이제 분만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혈전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유착이 또 있습니다. 제왕절개가 출혈도 많고 양수도 막 나오고 하니까 다른 수술에 비해서 유착이 또 좀 잘 생겨요. 우리가 이제 유착이라고 하면은 상처 나면은 흉터 생기는 것처럼 네. 수술하고 나면 그 자리에 염증 반응 때문에 그 주변에 있던 장기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붙어버려요. 근데 수술 한번 하고 나면은 상관이 없지만, 이제 뭐 제왕절개를 또 여러 번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수술을 할 때 그 유착이 그 다음 수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유착은 이제 최소한으로 하는 게 좋은데, 유착 방지제가 있긴 하지만 완전히 유착을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네. 제일 좋은 거는 이것도 이제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아. 만약에 걷는 게 너무 힘들다, 만약에 수술하고 첫날이다 그러면은 좌우로 뒹굴뒹굴 최대한 요거라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 유착이 좀 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유착 때문에 제왕절개를 뭐 한 3번 이상 못한다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횟수 제한은 없어요. 7번 하시는 분들까지 봤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착이 너무 심해서 다음에 임신은 최대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잘 듣는 게 좋고, 괜찮다고 들으셨으면은 상관없이 자녀 계획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유착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변 장기에 영향이 받잖아요. 네. 그 주변 장기들도 다칠 수가 있나요? 그럼요. 자궁이 워낙 커가지고 사실은 다른 장기가 쭉 다 밀려 있어서 그냥 수술 자체로 주변 장기 손상이 생기기 쉽진 않거든요. 만약에 근데 이전에 수술을 했거나 두 번째 제왕절개다 그러면은 이 예전에 절개했던 부위에 방광이 와서 붙어 있거나 장이 와서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변 장기 손상이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지만 이제 방광이나 장이 좀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심하면은 대장 같은 데가 구멍이 좀 많이 뚫렸다 그러면은 장루를 좀 일시적으로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방광이 만약에 구멍에 뚫렸다 그러면 방광이 아물 때까지 한 일주일 정도는 소변줄을 좀 유지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약간 불편한 것들이 좀 생길 수가 있다. 이런 게 사실은 이제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운 거죠. 생기면 안 되는 합병증 중에 하나지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요실금이나 자궁 탈출 이런 것들이 제왕절개에서는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제왕절개 해도 생겨요. 조금 적긴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은 무거운 물풍선을 계속 들고 있는 거니까 그거를 지지하는 근육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방광 주변 골반저 근육들 이런 것들이 약해져서 방광과 요도에 이제 복압을 견딜 수 있는 근육들이 약해지면서 요실금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골반에 있는 장기들이 밑으로 이제 좀 내려올 수가 있는 겁니다. 고령 임신에서 제왕절개를 하더라도 요실금이나 자궁 탈출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좀 비만인 산모, 그 다음에 흡연 중이거나 임신성 당뇨, 평소에 이제 변비, 다둥이 낳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더 잘 생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도 이제 최대한 우리가 예방하고 만약에 생겼을 때 치료하면 좋은데 가장 좋은 거는 사실 그 근육들을 다시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아는 케겔 운동 하면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해봤어요 제대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수축을 한 적어도 5에서 10초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임신 중에도 하는 게 좋아요. 운동으로도 대부분 많이 좋아지는데, 근데 만약 운동으로도 효과 없다 그러면은 수술해야 될 수도 있어요. 흉터는 이제 많이 감안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워낙 그리고 예쁘게 꾸며주시고 라인도 되게 잘 가려지게 해주시잖아요. 맞아요. 아무리 잘 꾸며도 어떤 분은 좀 많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냥 선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좀 사람마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제왕절개를 받으셨는데 흉터가 많이 생겼다 그럼 잘 못 꾸몄다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흉터가 잘 생기는 체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피부과나 이제 성형외과 선생님들도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최대한 흉터가 덜 생기게 하는 연고나 아니면은 뭐 테이프 이런 것들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 걸 좀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면은 좀 덜 생기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흉터가 남아서 너무 걱정이 된다 그러면은 피부과나 성형외과 흉터 치료 가능한 병원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레이저 같은 치료도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 제왕이나 아니면은 이제 시간을 잡아서 하는 제왕절개 같은 경우는 태아도 약간 뭐 합병증이 좀 생길 수도 있죠. 일과성 신생아 비뇨 그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제왕절개 때 더 많이 생겨요. 엄마가 진통을 하실 때 이 자궁 수축을 딱 느끼면서 아기도 그 시그널을 받아가지고 태어날 준비해야지 하면서 양수도 쫙 흡수하고 그런 준비를 하게 되는데, 선택 제왕을 하면 진통을 느낄 새 없이 이런 분만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아기들이 그런 준비 없이 태어나서 숨을 갑자기 못 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저도 몇 번 목격을 한 게 상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머리 쪽에 이게 메스로 자궁 열다가 상처가 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 뉴스에서 본 건데 손가락 발가락이 좀 손상되는 경우, 맞아요. 그런 경우도 보긴 했습니다. 네. 그런 건 정말 생기면 안 되지만 수술하다 보면은 아무리 조심해도 그런 경우가 생기는 네.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왕절개를 만약에 결심을 하거나 고민 중이시다면은 이런 문제들이 또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잘 숙지를 하시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쭉 들어보니까 진짜 분만은 만만하지가 않네요. 그래요. 둘 다 쉽지 않아요. 지식 분만을 하든 제왕절개를 하든 정말 쉬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방법이 정답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거를 다들 잘 공부를 하셔가지고 나에게 맞는 건 뭔지, 내가 가장 걱정되는 건 뭔지 또 중요하고,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게 좋을지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현명하게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걸 이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본인 진료를 하고 계시는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를 잘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